이번에는 194페이지 21번 들어갑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부과 대상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 부과 징수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관한 가산세의 열 40%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래서 1번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한 경우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거나 기록을 파기한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또 거짓말로 증빙자료를 갖추거나 또는 수치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위계에 의해서 사기 등으로 행위를 했다. 이런 건 전부 다 부당행위예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입니다. 4번은 왜 틀렸냐면, 여러분 교재 요약집 65페이지 잠깐만 확인하고 가죠. 자, 요약집 65페이지 취득세 보시면 방가로 2번 일반 가산세 및 무겁게 부과하는 중가산세가 있고, 밑에 박스에서 두 번째 칸 중가산세 있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뭐를 하면, 매각을 하면 처음부터 취득세 안 낼 작정을 한 거죠. 회피할 목적. 이럴 때는 중가산세 몇 프로? 80%를 적용합니다. 아주 무겁게 부과하죠. 자, 그래서 이제 21번 문제로 가면 4번 지문 21번에 4번 부동산 취득한 자가 취득세 신고 없이 취득한 재산을 매각했다면 처음부터 취득세 회피할 목적이기 때문에 중가산세 80%를 적용하는 거지 40% 적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됐어요? 다음 23번 여기 잠깐 보실래요? 23번은요, 여러분 요약집에 보시면 가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참고로 13페이지 보시면서 설명드려도 돼요. 13쪽 요약집 13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자, 여러분 취득세를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게 법정신고 기한이죠. 근데 이때까지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가산세, 무슨 가산세가 붙어요? 과소신고 가산세입니까? 무신고 가산세입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죠. 무신고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으면 20%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으면 40%, 둘 중에 하나 붙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지만 우리 세법에는 신고기한 지나고 늦어도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과세권자가 세액 결정한다는 걸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감면 혜택을 안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안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안에 늦게라도 신고를 하라. 이것이 뭐예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어떤 거? 무신고 가산세 붙은 거 있죠? 감면 깎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50%를 감면 혜택 주는 거고,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요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30% 감면 혜택을 주고, 3개월 초과 6개월 안에 요때 신고가 들어오면 20%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때 요것을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하라. 그게 아니라 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뭐를 안 했어도, 납부 안 했어도 감면 혜택 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23번 들어가기 전에 22번 문제 5번 지문 보세요. 가산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수정신고든 기한 후 신고서든 제출만 하면 감면 혜택을 주는 거지,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하나요. 여기서 틀렸어요. 납부 안 해도 돼. 그냥 뭐만 하면, 신청만 하면, 신청서 들어오면, 기한 후 신청 또는 수정신고서가 들어오면 감면 혜택을 준다. 납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틀렸고, 23번은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하는데, 이것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걸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 제출한 경우는 감면 혜택 안 줘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금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감면 혜택 주겠다. 첫 번째,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100분의 50 감면 혜택을 줍니다. 두 번째,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하면 30%,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늦게 하면 요거는 20%만 감면 혜택을 준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196조 가산세와 가산금인데 대표 문제 한번 보죠.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면 어떻게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가산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징수유예 기간을 미뤄주고 그런 거 없다. 정상적으로 납부하라 이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국세로 구분한다 이 얘기죠. 예?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 양도소득세를 위반해서 가산세 붙으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그때 가산세는 국세로 한다 그 얘기예요. 다음 2번. 두 번째, 지방세 납세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를 지방세에서는 가산금 끝에 뭘로 끝나요? 금이 뭔데? 금리, 이자. 세금 늦게 냈을 때 붙는 이자를 가산금이라고 부른다. 그건 지방세에만 해당되는 용어고. 다음,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 가산하여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즉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까지는 적용하겠다 이 얘기죠. 다만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가산금 3%만 적용하고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금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다 합친 것이 아니라 각각 세목별로 세금마다 각각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다음, 국세의 고지서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지연된 일수 1일 기준으로 해당 국세의 10만 분의 얼마 22. 다만 가로 안에 고지세액이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 여기서 개정됐죠. 올해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150만 원으로 개정된 거예요. 이 경우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뭐하지 않는다? 초과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에 거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죠. 예, 이렇게 보시고 계산 문제 생략을 하고 25번. 다음은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와 관련 있는 조세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세법에 정하는 가산세 관련 있는 조세에 그랬어요.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죠.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하겠다 그리고 신고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관련이 있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라도 가산세 단어가 나오지 않고 고지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다, 그죠? 예, 그래서 가산세 관련 있는 조세는 재산세 빼고는 다 관련이 있다. 5개인가요? 4개? 4개. 예. 다음. 33회 시험에서 저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는 필수다.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 아주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뭐예요?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시점, 이게 납세의무 성립 시기인데 세금마다 틀리죠.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 그죠? 여기 잠깐 보시면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요, 다른 거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공부할 거, 국세에서는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해요? 요약집 22쪽에 있는 건데 참고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뭐하면 끝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요거하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언제가 되면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지방세 중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한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때,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 이 5가지는 필수잖아요. 그죠? 5가지 우리가 공부할 건 항상 조세총론 무엇을 공부하든 우리가 공부할 5가지는 그걸 필수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추가로 붙는 거 여기 농어촌 특별세는요, 소득세에도 붙고 종합부동산세에도 따라가잖아요. 얘들 따라가니까 뭐라고 해야 돼?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럴 수도 있고,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왜? 요게 과세 표준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도 지방교육세 있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언제? 취득세 붙을 때, 등록면허세, 재산세 붙을 때 다 틀리잖아. 본세 따라가죠? 그래서 뭐라고?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할 때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아니면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그리고 나머지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으면 수시부과하는 세금은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그리고 확정시기가 뭐예요? 확정시기.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거. 그래서 2가지예요. 신고납부, 신고주의 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그런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선택했을 때, 그죠? 그리고 우리 부가주의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하죠. 계산하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그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죠. 이런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면 확정이 된다. 그죠?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인지세. 인지세, 수입인지 붙이는 거죠. 문서 작성하면서 수입인지 붙여야 돼.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수입인지 사다가 초명, 첨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끝나. 할 때?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 의무가 성립도 하고 확정도 된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문제 봅니다. 26번부터 갈게요. 198페이지 26번. 납세 의무 성립시기 옳은 것만 묶인 거.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모든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야 돼. 합산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죠? 틀렸고,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죠. 얘는 본세를 따라가요. 어떤 세금에 부과되느냐에 따라 다 틀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죠? 예, 틀렸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맞고, 지방교육세는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여기까지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본세, 이렇게도 얘기하죠.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할 때?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한다. 그 얘기죠. 예, 맞고, 수시부가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빼놓고는 맞죠? 예. 자, 그러면 27.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틀린 거. 취득세는 과세 물건 뭐 할 때? 취득할 때. 맞고, 등록면허서는 언제? 등기 등록을 하는 때. 맞죠?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뭐 할 때? 작성할 때. 납세 의무 성립 확정 다 돼요.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 맞고, 수시부과에 의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5번 틀렸어요. 그럼 28번도요 틀린 것 그랬죠? 4번 왜 틀렸어요? 사업소분 주민세는요 사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아니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언제냐?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에요. 주민세는 7월 며칠? 1일. 근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니까 틀렸죠? 예. 29번 하나 더 보죠.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묶인 거. 소득세는 소득을 뭐할 때? 지급할 때. 틀렸죠? 과세 기간이 뭐할 때? 끝날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날이 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죠. 그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예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그건 신고 기한이고, 납세 의무 성립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 그죠? 다음, 맞고, 농어촌특별세는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죠. 왜?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할 때? 성립할 때. 리얼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끝나야 되겠죠. 경과한 때. 여러분, 과소신고 무신고는 언제 계산해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봐. 근데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 다음날 적용하죠. 그래서 지날 때. 맞아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적용한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래서 틀린 거는요 기억하고 디귿 이 두 가지가 틀렸어요. 그죠?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그럼 30번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어려운 건데, 2022년 7월 20일 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 그랬죠? 언제인가 그랬어요. 언제 팔았다고요? 그럼 예정신고 해야죠. 그러면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 그때요. 그때.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그건 신고 기한이고,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건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 언제? 7월 31일.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30일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를 모두 고른 것. 과세관청이 결정. 이 얘기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죠. 그럼 취득세는 신고할 때 확정.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계산을 하면 결정할 때 확정. 재산세도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 양도소득세는 신고할 때 확정. 신고 납부니까.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니까 신고할 때 확정.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세금에 따라가면 신고할 때고 고지서 발부할 때 따라가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둘 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국세를 물어봤어요. 국세. 그래서 답은 종합부동산세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그죠? 예, 답은 2번. 됐습니까? 다음 33.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 뭐를 하면 신고할 때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런 세금이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고지서 나가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 받고 나는 내가 뭐 하겠다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이때 과세권자가 결정한 거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본다. 그럴 때는 신고 납부로 가니까 신고하면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세금인 뭐다? 종합부동산세. 이해가세요? 예. 다음 여러분 이제 201페이지 납세 의무 소멸 그랬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되는 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약집에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24페이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납부. 세금을 내라 그랬는데 납세 의무자가 뭐였어요? 납부를 하면 끝나죠? 예, 납세 의무 이행했으니까 이제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소멸, 없어집니다. 두 번째, 충당이 뭐라고 그랬죠? 충당. 세금 많이 냈으니까 납세자한테 세금을 되돌려줘야 돼. 환급. 되돌려주려고 봤더니 그 납세자 이름으로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환급 안 해주고 그걸로 대신 메꿔요. 그게 뭐라고 그래? 충당.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부한 거랑 똑같아요. 메꿨어요? 예, 소멸. 부과 취소. 세금이 부과됐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다시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취소는 소구표가 있죠?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없었던 걸로 본다. 소멸. 예. 다음 제척기간 반려. 제척기간이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과세권자라고 하죠.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법적인 행사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바로 뭐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소멸,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참고로 제척기간은요 여러 종류의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약집에 보시면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상속세 증여세 나왔죠. 상징적으로 제일 긴 거 상속세 증여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면 제척기간 몇 년? 15년. 제일 긴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 상징적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기타 상속세 증여세 말고 그 외에 국세나 지방세는 역시 첫 번째 칸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았을 때는 몇 년? 10년.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5년. 물론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7년짜리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제일 높은 거 15년, 10년.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소멸시효.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사유에 제척기간은 뭐죠?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부과권이에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행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냐? 일단은 뭐 있어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했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계속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세금 걷어가야죠. 예,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게 뭐야? 소멸시효예요. 이해가세요? 징수권, 걷어갈 수 있는 거 뺏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압류를 해서. 법적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집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 5억 원 미만일 때 세금이 5억 원 안 되면
5년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도요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고 5천만 원이 미만 안 될 때는 5년으로 돼서, 그래서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소멸시효는요 그냥 멎었다가 중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정지됐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이어서 가는 정지 사유가 있고, 중단은 뭐요? 가다가 멎었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중단 사유에 의해서 멎었다 갈 수도 있고 멎었다가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뭐는 제척 기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요 5가지 사유가 있을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데, 최근에 출제됐기 때문에 빈도는 떨어지지만, 문제 201페이지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 한번 보죠. 대표 문제.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납부했거나 충당했으면 끝났죠. 납세 의무 소멸 없어집니다. 2번, 징수권, 세금 걷어갈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소멸시효가 뭐했다? 완성이 됐다. 이 얘기는 압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못하고 기간이 지났다. 그럼 다시 압류 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멸되죠. 다음, 법인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병할 때 없어지는 회사에서 세금 안 낸 거, 그건 남아있는 회사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니고,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납세 의무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고 사망했다, 당연히 상속받는 누구? 상속인한테 승계되는 거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것은 기역, 니은, 그리고 니을, 요 3가지. 그죠? 다음 장 보실래요? 34번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돈, 그게 징수금이죠. 그럼 세금도 있고 늦게 내서 뭐 가산금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징수금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거, 기억, 납부했으면 소멸. 납세자가 사망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승계됩니다. 상속인한테. 결손 처분은 압류를 하려고 봤더니 압류할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압류할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납세자 부동산이 생기면 압류 다시 뭐한다? 결손 처분 취소하고 다시 압류할 수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음, 부과 취소됐죠. 이건 부과됐던 게 취소됐으니까 처음부터 없고, 제척 기간이 끝났으니까 소멸되고, 부과 초래한 건 다시 과세가 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충당, 메꿨으니까 납부한 거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죠? 그러면 소멸.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건 모두 몇 개예요? 납부, 그 다음에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그 다음에 충당, 소멸시효 완성. 몇 개? 5개. 자, 35번 갑니다.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 포탈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했다면 15년. 상속세, 증여세 말고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사기, 그게 뭐야?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그게 사기죠? 그런 경우는 몇 년? 10년. 그죠? 예, 답은 몇 번? 4번. 됐어요? 다음 37번 봅니다. 국세기본법상, 지방세 기본법상, 국세, 지방세 다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제척기간 시작되는 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이 되겠죠? 예? 취득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니까 60일 이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고 그거 지난 다음 날부터 적용하죠? 맞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 언제?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척기간이 시작된다. 맞아요. 2번, 5억 원 이상인 국세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맞죠? 5억 원 뭐라고요? 이상일 때는 10년, 5억 원 미만일 때는 5년. 맞고 3번 5천만 원 미만인 지방세는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 맞아요. 4번 부과권 제척기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이 중단이나 멎었다가는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소멸시효는 멎었다 갈 수도 있고 그죠? 정지, 중단됐다가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5번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거나 독촉하거나 납부최고, 교부 청구, 달라고 청구하거나 압류를 하잖아요. 이런 기간은 중단 사유에 해당돼요. 중단됐다가 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그게 중단.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 기간이라고 나오죠. 요건 소멸사유,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정지사유를 보세요. 정지사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지사유는 뭐예요?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멎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이어서 가는 게 정지인데, 이거는 정지사유는요 무슨 기간자가 붙은 거, 요거는 정지사유야.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물납기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기간, 무슨 기간 그러면 그 기간은 멎었다가 간다. 그래서 무슨 사유? 정지사유야. 정지사유. 그래서 5번은 체납처분 유예기간 그랬죠. 끝에 기간, 요거는 정지사유지 중단사유가 아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다음 39번도 보세요. 소멸시효 중단은 시효 진행 중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는 효력이 상실되고 새롭게, 여기 보세요. 자, 소멸시효는 기본이 몇 년이에요? 5년. 그래서 쭉 진행되다가 만약에 독촉하고 있다. 독촉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5년 중에서 만약에 2년 지났다. 2년이면 몇 개월이죠? 60개월 중에서 24개월 지난 요쯤에서 독촉을 하게 됐다. 그러면 독촉할 때 기간 여기까지는 뭐하고 멎었다가 요거 끝나면 다시 시작해. 24개월이나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또 몇 년, 5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중단이에요. 그런데 정지는 뭐라고요? 정지사유는 쭉 가다가 멎었죠. 자, 한 30개월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분납기간이 있다. 분납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요 기간은 뭐하고? 멎었다가 여기서 끝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몇 개월? 30개월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 요 기간은 멎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고, 중단은 뭐요? 멎었다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 정리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거기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분납기간, 물납하는 기간, 무슨 유예기간, 기간자가 붙은 건 그 기간만큼은 정지, 멎었다 간다. 중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지사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됐어요? 다음. 이제 204페이지 보시면 조세 세금과 다른 채권과의 관계 그랬는데, 여기 보실래요? 자, 세금하고 일반 채권의 관계. 자, 여기 뜻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빚이 너무 많아. 채무가 많아요. 채무를 못 갚으니까 이 부동산이 경매처분될 수 있죠. 그럼 경매처분되면 낙찰대금이 법원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 낙찰대금 가지고 돈을 받아갖고, 자,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돈 받을 채권자 줄 서. 법에 정해놨으니까 줄 세워놓고
받은 돈 가지고 일부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어떤 거 먼저 줄 거냐 이거예요. 기본이 뭐냐면 경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맨 먼저예요. 세금이고 뭐고 필요 없어. 비용이 맨 먼저. 공매 처분할 때 들어간 강제 비용이나 강제 징수비나 공익 비용 등이 있으면 그런 게 맨 처음이에요. 그리고 세금보다 이제 먼저 가는 게 그거하고 또 소액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라는 게 있죠. 상가는 상가, 임대차, 주택은 임대차 보호법에 그거 먼저 가져갑니다. 세금보다도. 그리고 이 부동산 수혜자가 딴 데서 사업하다가 종업원한테 체불된 임금이 있어요. 최근 최종 3개월분 아니면 퇴직금 3년분 이렇게 해서 체불된 임금이 있으면 세금보다도 요 1, 2, 3 여기 보세요. 이게 먼저야. 예? 1번, 2번 이게 먼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3순위예요. 몇 번째? 3순위. 자, 3순위인데 요거 잘 보세요. 자, 세금은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냐면 세금은 법정 기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 기일이야. 세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날. 법정 기일은 뭘 얘기하느냐? 신고 납부 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무한 날 신고한 날 기준이고 고지서 나오는 뭐 부과주의 또는 뭐라 그래 보통 징수는 고지서 무한 날 고지서 발송한 날이에요. 이해가세요? 세금은 이 날짜를 뭐라고 한다? 법정 기일이라고 한다. 이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이 부동산에 돈 받을 거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에 돈 받을 거 임금 체불된 거 그런 거 말고 피담보 채권하면 대표적인 게 뭔데?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됐거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피담보 채권은 뭘 기준하느냐? 등기한 날이에요. 그럼 세금이 먼저 가져갈 거냐? 전세권, 저당권 등기한 게 먼저 가져가느냐? 그거는 요 날짜하고 요 날짜하고 요걸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빠르냐에 따라 선순위가 결정된다. 예? 세금이 먼저 부과됐으면 저당권보다 세금 먼저. 이거보다 이게 등기 먼저 됐으면 이게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보는데 이걸 주로 물어보는데 이거보다 90% 이상을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피담보채권 등기 필요 없어. 무조건 언제나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 있다. 이거 날짜 무시해버리고 그게 당해세야. 뭐라고요? 당해세. 당해세가 뭐야? 그 재산에 관련된 세금 중에서 안 낸 세금 중에서 고지서 나온 거. 이 부동산에 세금 안 낸 거 있죠? 그런데 보세요. 안 낸 세금 중에서도 신고납부 세금 말고 고지서 나오는 세금만. 여러분 이 부동산 옛날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냈어. 그건 신고납부죠? 말고 여기 이 부동산 가지고 매년 임대사업을 해서 뭐 내야 돼?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데 안 냈죠? 그거 신고납부니까 그거 말고. 예? 이거 옛날에 상속받았다. 그럼 뭐? 상속세 안 낸 거 그거 고지서 나와. 그건 무조건 세금이 먼저야. 이거 옛날에 증여받았을 때 뭐 안 냈어요? 증여세 안 낸 거 고지서 나오죠. 그거 먼저. 이 재산에 대해서 매년 뭐 안 냈어? 재산세 고지서 나오죠. 먼저. 종합부동산세 안 냈는데요. 먼저. 재산세 고지서 나올 때 뭐? 지방 교육세 따라가죠. 그거 먼저. 재산세 고지서 받고 안 냈어요. 뭐? 가상금 묻죠. 이게 당해세야. 요거는 이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 세금이 우선한다. 그 세금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요약집 몇 쪽에 23쪽인가요? 예? 24쪽인가? 27쪽, 죄송합니다. 27쪽에 보시면 28쪽인가? 28쪽에 그림 있죠? 예? 거기에 3순위 나왔잖아요. 그거 여기서 이거 여기에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나갈 때 지방
교육세, 그리고 가상금이죠. 요거는 저당권, 전세권 날짜 필요 없어. 세금이 항상 우선한다. 됐어요? 예? 그럼 봐요. 자, 문제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204페이지 대표 문제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나왔네. 결론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첫 번째 줄에서. 여기 보세요. 법정기일이 뭔데? 세금의 기준이 되는 날. 그죠? 예? 법정기일 전이냐 후냐 이거에 따라 순위가 달린다니까. 법정기일 전에 그러면 뭐야?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피담보채권 등기가 먼저 됐다는 얘기잖아 지금. 예? 아니 거기 첫 번째 절 법정기일 전에 그랬잖아.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한 사실. 저당권 등기가 빨라. 그럼 당연히 뭐야? 세금보다 저당권이 먼저라니까. 당해세가 아니면 저당권이 먼저예요. 이해가세요? 법정기일 전이냐 후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지. 법정기일 전에 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됐다. 그럼 저당권이 빠르니까 세금보다 저당권이 먼저야. 당해세가 아니면. 당해세는 따질 필요도 없고 세금이 먼저고. 그런데 등기상 증명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재산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지방세 징수할 때 세금이 먼저냐 저당권이 먼저냐.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지 당연히. 그죠? 예. 그런데 그 재산에 부과된 다음 국세, 지방세 중에 저당권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저당권이 우선해야 되는데 당해세에서는 우선할 수 없죠. 그래서 우선할 수 없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골라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죠? 예? 당해세, 세금 먼저. 2번,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죠? 예? 이런 세금은 저당권이 먼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죠? 저당권 먼저.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납부니까 저당권 먼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날짜 따지지만 당해세니까 세금 먼저. 지금 두 가지네. 그죠?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세금 몇 개? 두 개. 종합부동산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날짜 따지지 말고 당해세니까 먼저고, 나머지 신고납부 세금은 날짜가 어떤 게 빠른 거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집중력 다시. 40번. 법정기일 전이야 후에? 전 그러면 뭐가 먼저 됐다고? 저당 전세권이 먼저 됐으니까 전세권이 먼저죠 세금보다. 근데 당해세는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으니까 그 재산 매각에 있어서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 지방세, 세금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왜? 전세권이 먼저 됐으니까 당연히 먼저죠. 그러나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우선할 수가 없다. 날짜 따지는 거 아니니까 당해세는 세금이 먼저죠. 그에 해당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죠. 예? 그때는 뭐가? 전세권이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전세권 먼저. 재산권은 고지서 나오죠. 날짜 따지지 말고 세금 먼저. 취득세 신고 납부죠. 예, 전세권 등기 먼저 됐으니까 전세권이 먼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죠. 전세권이 먼저. 이해가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40번도 기출문제, 41번도 기출문제, 대표문제도 다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41번도 봐요. 체납된 조세 법정기일 전에 나왔네.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얘기는 뭐가? 피담보채권이 먼저죠. 예,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해서 저당권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에 증명되는 갑토지 A 공매 대금에서,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됐으니까 세금과 피담보채권, 저당권과 세금이 경합되는 경우 무엇보다? 세금보다 저당권이 우선해야죠. 근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죠. 예?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저당권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죠? 세금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다 당해세, 고지서 나오니까 세금 먼저. 그럼 우선할 수 없는 건 1번. 우선하는 거, 그죠? 양도소득세.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죠. 42번.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 채권하면 세금과 일반 채권하면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나눌 때 당해 재산에 부과된 뭐는? 재산세는 당해세죠.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필요 없어. 뭐가? 항상 세금이 뭐한다? 우선한다. 담보된 채권보다 얘기는 저당권보다 재산세가 뭐한다? 우선한다. 맞잖아요. 당해세. 다음,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나눌 때 당해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죠. 그래서 당해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필요 없다. 세금이 먼저다. 맞아요? 예.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제출했어요. 제출했다는 얘기는 신고했죠. 예?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신고하고 나서 저당권 등기됐네? 아, 이건 취득세가 먼저네. 그죠? 저당권보다 취득세가 먼저예요. 맞죠? 취득세. 아, 틀렸네. 취득세에 뭐한다? 우선한다. 틀렸죠? 세금이 먼저 됐으니까 세금 먼저죠? 그래서 피담보채권보다 취득세가 우선한다. 날짜가 더 빠르니까. 예, 그래서 틀렸고. 4번.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매각할 때 매각 대금 중에서 국세를 걷어갈 때 징수하는 경우 강제 집행 비용은 무조건 세금보다도 우선, 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보다도 먼저, 체불된 임금보다도 먼저야. 강제 징수비나 체납 처분비, 공익비용. 다음 5번. 그래서 맞고, 납세 담보물 매각할 때 담보에 관련된 조세 세금은 압류에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뭐냐? 세금끼리. 조세 세금끼리는 어떤 게 먼저냐 이거죠. 조세 세금 간에는 어떤 거냐? 맨 처음에 담보되어 있는 세금, 담보된 세금. 그리고 요번에 세금을 무엇 때문에 압류를 했느냐? 그 압류에 관련된 세금이 두 번째. 그리고 압류는 못했지만 세금 걷어가고 남는 거 있으면 우리 것도 줘 이렇게 교부 청구하는 거. 교부 청구한 조세. 이렇게 순서가 담보되어 있는 게 먼저. 요번에 취득세 때문에 압류했다. 그럼 취득세가 두 번째. 그리고 압류는 못했지만 남는 거 있으면 우리 세금도 좀 줘라 이렇게 청구하는 교부 청구된 거. 이 순서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5번이 담보물 매각할 때 담보가 되어 있는 세금은 압류되어 있는 세금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맞죠? 예.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 봅니다. 조세 불복이 뭐죠? 승복할 수 없다 이거죠. 세금이 부과됐는데 억울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부과됐다. 그럼 억울하잖아. 그저 부과될 걸 예고했다. 그러면 나는 이거 승복할 수 없다. 그 절차를 거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먼저 국세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요약집에는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29페이지에는 도표로 박스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그림 그거 보시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정리될게요. 자, 세금이 잘못 부과됐어요. 너무 부당하다. 그러면 불복 청구인 그 사람은 억울하니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국세니까 세무서장한테 무엇을 하라? 이의신청합니다. 이의신청해서 받아주면 좋죠?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거든요. 그러면 납세자는 여기서 안 받아주면 여기서 끝난대.
안 받아주면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심사 청구. 국세청장한테 적부심사라고 그래.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며칠 안에? 90일 이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무조건 심사 청구는 이의신청 거쳐서 안 받아주면 일이 가느냐? 아니에요. 이거 처음부터 뭐 안 하고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할 수도 있다. 그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심사 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그건 틀린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여기 보세요. 나는 심사 청구 안 하고 조세심판원에 아예 판결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밑으로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심판 청구? 네, 심판 청구 어디에? 90일 이내. 누구한테? 조세 심판원장한테 판결을 해달라. 잘못. 세금에 대해서 판결해 주는 데가 조세 심판원이에요. 여기다가 심판 청구합니다. 그럼 심판 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 거치고 와야 돼? 아니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시험에 물어봅니다. 뭐라고? 심사 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심판 청구도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이의신청 안 받아주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심사 청구도 하고 심판 청구 이렇게 양다리 걸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얘기.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다.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심사 청구했는데 안 받아줘. 그러면 90일 이내에 다시 뭘로 가?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여기까지 했는데 안 받아줘. 그러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 다시 며칠? 9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네. 국세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심제도라 그래서 행정소송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걸쳐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반드시 국세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런 심사 국세청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 심사 청구해서 안 받아주면 이렇게 바로 뭐 할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요 심사 청구 제도는 2년 됐어요. 폐지됐어. 어디서? 지방세. 지방세는 뭐가 없어? 심사 청구 제도가 없어요. 왜? 감사원의 심사 청구 여기 할 수 있으니까 중복될 수 있으니까 안 하고 그냥 여기를 해라 이거야. 그래서 심사 청구 제도가 없어. 지방세는. 이해가세요? 그럼 지방세는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겠네. 지방세 행정소송을 올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 심판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할 수 있다. 국세는. 그런데 지방세는 이거 없으니까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상식이 여기서 모든 신청은 전부 다 며칠이야? 90일이야 전부 다. 예?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신청은 전부 다 며칠? 90일이다. 결정통지도 90일인데 요거만 틀려요. 이의 신청에 대한 국세는 빨리 뭐하라? 결정하라. 30일. 그럼 지방세는 90일 이내, 결정통지도 90일 이내 되어 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리할 거 여기 이거 지금 한 거 중에서 요거 중복 청구할 수 없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뭐 국세 같은 경우는 심사 청구와 무엇을? 심판 청구를 동시에 중복할 수는 없다. 다음 여기 이의 신청 같은 경우 들어오면 심판 청구 들어오면 다른 효력은 없지만 공매 처분을 30일까지 뭐 할 수 있다?
보류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행정소송을 하려면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만 행정소송할 수 있고, 지방세는 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니까 뭐를 거쳐야? 심판청구를 거쳐서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청구 할 수 없는 거, 과태료 부과받은 거 있죠? 그런 건 안 돼. 벌금, 과태료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통고처분이 뭐예요? 통고처분. 여러분 속도 위반하고 같은 거 있죠? 교통법규 위반하면 딱지 발부하기 전에 먼저 통보해 주잖아. 예? 통보해 주면 어떻게 하라고? 인정하면 벌점 없이 그냥 받는 거고, 그죠? 인정 안 하면 벌점 내면서 돈 내라 이거지. 그거 하기 전에 전 단계가 뭐야? 알려주는 거, 통고처분. 이런 건 이해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3번 갑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것도 실제로 기출문제거든요. 이거 출제될 때는 있었는데 출제되고 나서 이후에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가 됐어. 그래서 1번 지문은 고쳐야 돼.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이제 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니까 그거 지워야지. 지방세는 뭐가 없다고요?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그거 지워줘요. 그래야 이제 뭘로 가? 부과 처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다음 두 번째, 심판 청구는 그 집행 여력에 미치지 않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30일까지 공매 처분 보류할 수 있다. 맞고, 3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안 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틀렸고,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000만 원을 부할 때는 초과,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등록된 세무사나 등록된 변호사나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돼. 그런데 1,000만 원 뭐일 때는, 미만일 때는 관계없어. 친인척이 해도 돼. 이해가세요?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부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맞고, 여러분 무엇을 청구했을 때, 예? 여러분 옛날에 박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청구했을 때 세 가지가 있죠. 용어가, 예? 청구했을 때 하나는 각하, 하나는 인용, 하나는 뭐? 기각. 이런 용어 들어봤죠? 자, 각하는 뭐야?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거는 요건을 아예 충족하지 못해서 접수 자체가 안 돼. 심의를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랬는데 60일 지났다. 그러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각하. 아예 심의 자체를 안 해. 접수 자체를 안 하는 거지. 그럼 인용은 받아주겠다. 이유 있다. 인정한다. 그게 뭐예요? 인용. 신청했는데 필요 없어. 안 받아줘. 이유 없어. 그건 뭐야? 기각. 거절하는 거죠. 기각. 인정해주는 건 인용. 그래서 거기 그 얘기예요. 심사청구에 심사청구했는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뭐 해야 돼? 인용하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기각하는 거고. 그래서 인용 결정을 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지방세는 행정소송 가려면 반드시 뭐? 심판청구 거쳐야 되고, 국세는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에 하나를 거쳐야만 행정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이해가십니까? 세법이 하도 개정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거 막 이것저것 듣고 또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인터넷 왜 뒤져? 그러지 말고 김성래 세법에 들어가서, 밴드에 들어가서 그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말고 기출문제 하루에 2, 3분씩 시간 내서 한 문제씩 푸는 게 더 효과적이다. 개정된 게 다 반영해서 수업하고 있잖아.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엉뚱한 데 가서 자려가지고 막 그렇게 헤매놓고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매년 그거를 하고 있어. 매년. 한 번 하면 7년 걸려, 기본이. 예? 인터넷 중독되면 그 7년이에요. 병도 없고, 약도 없고, 약도 없어.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라 이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종합문제 마지막으로 45번, 46번 두 문제가 하고 마무리합니다. 조세 총론은 45.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범위 내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 내용으로 틀린 것. 여러분, 표준세율이 뭐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세율. 여러분, 취득세가 서울의 취득세, 경기도 취득세, 제주도 취득세, 전라남도, 부산, 대구 다 취득세가 지역마다 틀리면 지역 차별이야. 있을 수가 없어. 법에는 똑같이 정해놨어. 그게 표준세율이야. 기본 정해놓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를 뜯어 고쳐서 거기에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런 세율을 표준세율. 그럼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이때 지방세는 전부 다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1번 등록면허세, 2번 취득세, 4번의 지방교육세, 5번의 지역자원시설세 전부 다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틀린 건 3번 재산세는 100분의 얼마? 60이 아니라 얼마?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면 되니까 60이 아니라 틀렸죠. 그리고 재산세는요, 이렇게 가감하는 건 해당 연도로 끝나는 거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몇 년, 3년간, 5년간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46번. 다음은 각세법상 면세점. 면세점이 뭐예요?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소액징수 면제는 세금 계산했더니 액수가 적으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1번 납부할 등록면허세가 얼마? 6,000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얼마? 6,000원. 등록면허세는요 1,000원 나와도 기본 얼마? 6,000원까지 징수한다. 맞아요. 2번 지역자원시설세, 2번 4번의 재산세, 5번의 지방소득세. 고지산장당 2,000원 모일 때 미만은 뭐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맞죠? 틀린 거 3번 무심코 지나가요. 그죠?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에요. 취득 가격이. 취득세, 세금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는 지금 취득세액이 그랬죠. 세금이 50만 원. 그래서 틀렸다. 세금이 아니라 취득가액.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어렵지만 47번도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적용하는 거 어려운 건데 취득세는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니은 재산세 비례세율 있죠. 재산세는 농지 같은 건 1000분의 0.7, 사치성은 1000분의 40. 이게 비례세율이죠. 그리고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비례세율하고 초과 누진세율 두 가지 다 재산세는 적용합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인데 특별히 법인, 회사가 뭐 가지고 있으면 주택.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 6% 비례세율이야.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두 가지 다 적용됩니다. 다음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이고 다음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1년 안 됐다 그러면 주택이면 70%, 1년 채웠으면 60%, 2년이면 6에서 몇 프로, 45 이렇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두 가지 다 적용되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다음 종합소득세.
모든 소득세는 6에서 몇 프로? 45% 초과 누진세율인데 종합소득에서는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 요건 14% 별도로 비례세율로 되어 있지.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분리과세로 가면 누진세율이 아니라 14% 비례세율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세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두 가지 다 적용돼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구성된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 총론 부분은 전체적인데 무엇을 했는지도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해요. 그죠?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강론 취득세로 들어갑니다.